이준석은 넓은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대기업의 수장 자리를 지키고 있죠.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피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회의 자료입니다. 비서가 공손히 서류를 내밀자 이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 그가 늘 가슴에 품고 있는 슬픔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준석은 가난한 노동자에 불과했어요. 아픈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허름한 단칸방에서 살았죠. 아내의 병은 나날이 악화되었고 그는 밤낮 없이 일했지만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을 부탁해요. 아내의 마지막 말을 가슴에 새긴 이준석. 하지만 아내의 장례를 치르는 혼란 속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내딸인 수진이가 사라진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고 미친 듯이 찾아다녔지만 그 어디에서도 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죠. 내가 이 모든 걸 지키지 못했어. 자책과 후회 속에서 이준석은 딸을 찾기 위해 그리고 남은 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그는 대기업의 회장이 되었고 아들 정우도 훌륭하게 자라 사업을 도왔습니다. 정우는 최지영과 결혼해 귀여운 손자와 손녀까지 두게 되었죠. 겉으로 보기에 이준석의 삶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텅 빈 공간이 있었어요. 잃어버린 딸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죠. 밤이면 꿈속에서 어린 딸의 모습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깨어나면 이준석은 언제나 눈물로 베개를 적셨어요. 아버님, 오늘 저녁 식사 준비됐습니다. 며느리 지영의 목소리에 이준석은 생각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도 그렇게 평온한 듯 보이는 하루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죠. 이른 아침, 이준석의 넓은 저택에 새로운 가정부가 도착했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은 조심스레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연 가정부 관리인은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한수진 씨죠? 이쪽으로 오세요. 먼저 회장님께 인사드려야 합니다. 수진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커다란 거실을 지나 서재 앞에 도착하자 관리인이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이준석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서재 안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회장님, 새로 오신 가정부 한수진 씨입니다. 수진은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한수진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준석은 책상 위의 서류에서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드는 여성이었고 하필 이름도 자신이 잃어버린 딸과 같은 수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털어냈어요. 그래. 우리 집에서 일할 사람이 자네였군.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일하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네, 감사합니다. 수진은 밝은 미소로 대답했어요. 이준석은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지만 문득 이상한 감정이 그의 가슴을 스쳤습니다. 왜인지 모를 친근함, 그리고 묘한 그리움이었죠. 그날 오후 며느리 지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수진을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어쩐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새로운 가정부가 일을 너무 못해요.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고 물기도 남겨두고. 지영은 저녁 식사 시간에 남편 정우에게 불평했어요. 정우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죠. 바로 첫날부터 그렇게 판단하지 마. 적응할 시간을 줘야지.
하지만 지영은 입술을 비틀며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별로예요.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할 것 같아요. 이준석은 조용히 이 대화를 들었어요. 그는 며느리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죠. 까다롭고 사람을 깔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영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물론 아들의 선택을 존중했기에 표면적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요. 다음 날부터 수지는 집안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영의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늘 밝은 표정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특히 이준석에게는 더욱 공손하게 대했죠. 어느 날 아침, 이준석은 정원을 거닐다 꽃밭에서 일하고 있는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흙을 만지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꽃을 좋아하나 보군. 수진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회장님. 네, 어릴 때부터 꽃을 좋아했어요. 제가 살던 고아원에도 작은 화단이 있었거든요. 고아원? 이준석의 눈이 커졌어요. 수지는 조금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 말을 들은 이준석의 가슴이 묘하게 저렸죠. 왜인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아침 햇살이 저택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들려온 지영의 날카로운 비명이 평화로운 아침을 깨트렸죠. 도둑이야. 도둑. 이준석과 정우는 급히 소리가 난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영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분노에 차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 정우가 황급히 물었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수진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이 가정부가 내 목걸이를 훔쳤어요. 지금 당장 경찰을 불러야겠어. 수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정우가 아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지영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당장 가방 좀 보자. 지금 가방 열어봐.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작은 가방을 내밀었어요. 지영이 거칠게 가방을 뒤지다가 작은 목걸이 하나를 꺼내 들었죠. 봐. 여기 있잖아. 이게 내 목걸이라고. 지영이 승리한 듯 외쳤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니에요. 그건 제 목걸이에요. 제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어머니? 내가 고아라며. 지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런 가난한 애가 이렇게 비싼 목걸이를 가질 리 없다. 정우가 황급히 나서서 말렸어요. 지영아, 제발 진정해. 확인부터 하자. 그때 이준석이 조용히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목걸이 좀 보자. 지영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목걸이를 건넸어요. 이준석이 목걸이를 받아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그의 온몸이 굳어버렸죠. 수십 년 전의 기억이 그를 덮쳤습니다. 값비싼 목걸이는 아니었지만 그 목걸이는 무엇보다 소중했던 목걸이였습니다. 죽어가는 아내가 어린 딸의 목에 걸어준 바로 그 목걸이. 고유한 문양과 작은 이니셜이 새겨진 그 목걸이가 지금 그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어요. 이준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간신히 목소리를 내었죠. 이 목걸이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유일한 물건이에요. 제가 늘 소중히 간직해온 거예요. 이준석의 마음속에 회오리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우연이 과연 우연일까?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수진을 바라보았어요. 어쩌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딸을 드디어 찾은 것일까? 거실은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준석은 목걸이를 꼭 쥔 채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이 목걸이에 대해 자세히 말해보거라.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 어머니는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지만
어릴 때 저는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리고 고아원에서 자랐죠. 이 목걸이만이 유일하게 어머니의 기억이 남아있는 물건이에요. 이준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몇 살 때 부모님을 잃었느냐? 대략 4~5살쯤이요.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이준석은 마음속으로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나이가 일치했어요. 그리고 목걸이. 틀림없었습니다. 수진 씨, 이준석이 침착함을 되찾으려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어릴 적 기억 중에 특별한 것이 있나요?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가끔 꿈에서 보는 장면이 있어요. 아픈 여자분이 침대에 누워있고 제게 이 목걸이를 건네주는 모습이죠. 이준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지영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이 가정부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우야, 이준석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우리 DNA 검사를 해야겠다. 정우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을? 나중에 설명해 주마. 지금은 그냥 내 말을 따라다오. 이준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준석은 수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수진 씨,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내게 들려줄 이야기가 많을 것 같구나. 수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이준석의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수진의 고아원 기록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수진을 데리고 DNA 검사를 받으러 간 지 이틀이 지났죠. 아버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만으로도 이준석은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정우가 건넨 서류를 받아들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일치율 99.9%. 한수진은 이준석의 친딸이었어요. 이준석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나이, 그리고 목걸이까지. 모든 것이 잃어버린 딸과 일치했죠. 그는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정우야, 수진이를 불러주렴. 잠시 후 수진이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어요. 앉게, 수진아. 이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의자에 앉자 이준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죠. 설마, 내가 내 딸이란 말이냐? 이준석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준석도 눈물을 참지 못했죠.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지영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이렇게? 정우가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영아, 수진 씨가 사실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딸이야. 바로 내 동생이야. 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말도 안 돼. 한편 이준석은 수진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내가 우리 가족이었다니.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된다. 수진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왜 저를 고아원에? 이준석이 곧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내 어머니 장례식 날 내가 갑자기 사라졌단다. 미친 듯이 널 찾아다녔지만 그의 말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지영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이게 다 진짜인지 어떻게 확신해요? 이런 기회를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닐까요? 정우가 아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지영은 계속해서 의심을 표현했죠. DNA 검사라니 너무 급하게 결정한 것 같아요. 더 철저히 조사해봐야. 이준석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어요.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내 딸을 무시하는 사람을 이 집에 둘 수 없다. 정우는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 지영아, 우리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좋겠어. 결국 지영은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정우는 묵묵히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이며 그동안 참고 살았던 스스로를 돌아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준석은 수진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어요. 어머니의 병, 그녀의 죽음, 그리고 혼란스러운 장례식 날 어떻게 수진이 사라졌는지, 그 후 그가 얼마나 딸을 찾아 헤맸는지. 저택 정원에는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일주일 전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이후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준석의 저택은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수진은 이제 가정부가 아닌 이 집의 딸로 자리 잡게 되었죠. 하지만 그녀에게 이 모든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준석은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 많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성공과 부를 쫓아 달려오는 동안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다는 깨달음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죠. 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수진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이준석은 고개를 돌렸어요. 아직도 아버지라는 호칭이 어색한 듯 수진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들어오렴, 수진아. 수진은 조용히 서재로 들어와 이준석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니? 이준석이 부드럽게 물었죠. 수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제가 갑자기 이 집에 딸로 들어오게 되어 혼란스러워요. 모든 게 너무 빠르게 변해서. 이준석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해한다. 내게 모든 것을 갑자기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수진이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 저는 가정부로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이곳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들어오면서 모든 게 흔들렸잖아요. 지영 씨도 나가게 되고, 정우 오빠도 힘들어하고. 이준석은 수진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변화였단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이렇게 갑자기 받아들여지는 게 두려워요. 제가 정말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걸까요? 이준석은 오랜 시간 자신의 과거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성공만을 쫓아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너를 잃은 후 나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단다. 진정한 성공은 가족과 함께하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다시 수진에게 돌아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곁에 와줄 수 있겠니? 너를 위해 마련해둔 사랑이 아직 많이 남아있단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푸른 하늘이 펼쳐진 맑은 날이었습니다. 이준석과 수진 그리고 정우는 조용한 묘지를 찾았어요.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죠. 여기구나. 이준석이 멈춰 섰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묘지 앞에 새겨진 이름 마이너스 이미영. 수진의 어머니, 이준석의 아내였어요. 수진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온 것이었죠. 정우가 가져온 꽃다발을 묘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준석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묘비를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여보,
이제 우리 딸을 다시 찾았어. 그동안 너무 늦어서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묘비에 손을 얹었어요. 엄마, 이제 아빠랑 오빠랑 함께 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혼자였는데, 이제는 가족이 생겼어요. 세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야기들을 조용히 나누었죠. 몇 개월이 지난 후 이준석의 저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지는 정식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여졌고 이준석 회장의 막내딸로서 사회에도 공식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정우는 아내와 헤어진 후 처음에는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점차 자신의 삶을 되찾아갔어요. 그는 여동생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둘은 어릴 적 기억을 나누며 가까워졌죠. 수지는 자신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녀가 가진 따뜻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자 했어요. 고아원 후원 재단을 설립하고 자신처럼 가족을 잃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했죠. 어느 저녁 가족 식사 시간에 이준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정우와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저도 행복해요. 수진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의 석양이 저택의 창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이준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가족 사진첩을 넘기고 있었어요. 어린 정우와 수진의 사진, 그리고 아내의 모습이 담긴 오래된 흑백 사진들. 이제 그 사진첩에는 새로운 사진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아버지와 딸, 그리고 오빠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카메라는 가족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비추며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하늘을 보여줍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이 마침내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이준석의 인생은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그가 평생 찾아 헤매던 딸을 되찾은 것이죠. 그리고 수진에게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생겼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줍니다. 수진과 이준석의 재회는 그 어떤 우연보다 강한 인연이었죠. 운명은 결국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고 잃어버렸던 시간을 뛰어넘어 서로를 찾게 해주었습니다.